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목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어요. 아직도 조금 걸걸한 것 같은데.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며칠 전에 또 술 먹었거든요. 네? 나 진짜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술을 나한테. 계속 드시나 봐요. 살을 이제 다 빼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도 저녁 굶었어요. 원래 그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요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어를 없애기 위해서 저녁도 굶었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오늘 책은 일단은 범상치가 않아요, 그죠? 예. 표지를 딱 봐도 표지가 일단은 되게 논문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만드니 읽으려면 읽고 뭐 말려면 말어 뭐 이런 느낌의 책이죠. 약간 이 책은 뭐지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근데 전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몇 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다른 책들도 있고 이 책을 선뜻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못 갖고 왔는데 자연기계라는 책인데요. 왜 선택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왜 샀는지 모르겠다. 산 상황이 기억이 안 나서 아마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물고기 그림 나와서 샀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콜롬비아 강 나오고 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이 책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약간 까다로워요. 읽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 책을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연에 접근했던 책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제에 대해서라도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목은 뭐 나왔다시피 자연기계예요. 일단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딱 봐도 안 사고 싶어 하게 생겼잖아. 책을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진짜 존경스러워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표지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거 좋아요. 이런 책. 나도 좋아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약간 이렇게 질감이 막 느껴지는. 그렇죠. 그리고 내부도 이제 막 옛날 책 느낌, 종이도 맞아요. 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편집도 그냥 딱 그 편집도 그냥 읽으려면 읽어야 느낌의 편집. 빡빡하게 만드는 무슨 뭐 이렇게 옛날식 그런 종이 아까워가지고 어쩐 그런 형태의 어떤 책이잖아요. 사진도 무조건 흑백. 이런 종이에는 컬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는다. 단호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막 책장들을 막 되게 뻘깜번쩍한 어떤 잉크로 채우고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느낌적으로. 기본적으로 환경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데 막 잉크를 막 엄청 유해한 잉크를 쓰고 막 종이를 나무를 막 낭비하다시피 한 종이를 쓰고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을 가질 수는 없죠. 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죠? 강이 기본적인 강에 소재예요. 대한 기본 소재. 콜롬비아 강, 이거 북미 역시 미제죠. 그렇죠. 이 지은이가 지금 리처드 화이트라는 분인데 리처드 화이트가 지금 누구냐면은 스탠포드 대학교 역사학과 석좌 교수. 이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분 영국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1992년하고 2012년에 퓰리처상 후보까지는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미국 역사학회 회장도 하셨고.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뒷부분에 이 책을 왜 번역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 번역자가 옴기니가 얘기를 쭉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 책 번역이 서울대학교 기획강좌 인간학 개론을 준비하면서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합동 강좌 일부로 이제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식으로 내용을 이렇게 하다가 이 책을 이제 그 일부 교재로 사용하면서 이 책이 상당히 내용이 좋다라는 생각에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번역자가 지금 누구냐면 두 분인데 이두갑이라는 분이요.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그리고 서양사학과 교수신 것 같아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를 하셨네요. 그리고 한 분은 김주희 씨라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인 분, 이렇게 두 분이 번역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번역하는 건 좀 특이한데, 그죠? 근데 공역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진 않아요. 드물진 않은데 이런 종류의 책을 둘이 한다는 근데 게 공역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전공 분야인 건 맞아요. 전공 분야인 건 맞는데 이런 책을 공역한다고 쳤을 때는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분량을 나눠요. 분량을 나눠서 뭐 앞부분은 누가 하고 뒷부분은 누가 하고 이래놓고 번역어를 맞추는 과정으로 이제 번역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박사 과정이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특이한 거, 이런 책은 그냥 원래 한 사람이 교수가 한 명 있고 박사 과정이 한 명 있고면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박사 과정이 초역을 하고 뭐 교수님이 아마 두 번째로 교정을 하면서 번역을 다시 한번 검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특이했어요. 이두갑이라는 분하고 김주희라는 분. 예, 그러니까 이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협동과정 자체가 다른 학교에서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은 서울대에서는 생긴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서울대에는 특별하게 대학원 과정에 협동과정이라는 걸 놓으면서 각과 그냥 단과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그 협동과정에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과정들을 대학원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프린스턴이나 하버드의 통섭.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협동 과정들이 제가 나온 서양고전학 협동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과학 협동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심리학이나. 네, 그 심리학, 그 다음에 의학, 그런 철학 다 모여서 하는 인지과학 협동 과정. 그 다음에 이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 과정, 그다음에 뭐 비교 문학 협동 과정 이런 식의 협동 과정들이 있는데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 과정이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협동과정 중에서 인지과학 협동과정 다음으로 성공한 협동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을 나오신 분이 또 호주에 가서 막 교수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 과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아마도 되게 우리나라에서만 보자면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번역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뭐 그 전공 분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하이 클래스 하실 분들이 다 모여도 충분한 전공 분야다. 왜냐면 뭐 하이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 어디 보니까 이렇게 뭐 딱히 협동 과정에 몰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 후배도 여기 나온 후배가 이제 철학과 졸업하고 이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 나온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은 어디였더라? 대국어학과인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친구인데 제가 이 책을 굳이 들고 와서 읽기가 진짜로 약간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되게 생소해요. 이런 내용은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가 콜로라도 강이에요. 우리나라 강을 소재로 들어도 이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소재가 콜로라도 강. 콜로라도 강은 저는 사실 별로 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강은 그냥 미시시피 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나일강, 미시시피 강이 어느 게 더 기냐 갖고 막 싸웠잖아요. 미시시피 강밖에 없어요. 그 미시시피 강이 저기 아니에요? 저기 톰소여가 건너다니는 강. 허클베리 핀도 왔다 갔다. 맞아요. 그 강이 그 강이잖아. 그래서 미시시피 강은 알고 있었는데 콜로라도 강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책에서 콜로라도 강을 다루면서 콜로라도 강에 있는 댐 덕분에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의 전기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고 해주더라고요. 콜로라도 강이 캐나다에서부터 발원해서 북미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미의 어찌 보면 생명의 기원적인 형태의 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자연은
이를테면 환경이 파괴됐다는 걸 가정을 해봅시다. 환경이 파괴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따졌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죠. 뭐냐면 그냥 경제 논리대로 흘러가게 인간들이 하다 보면은 뭐 자연이 파괴됐든 어쨌든 간에 그게 인간에 맞게 돌아가든 자연한테로 돌아가든 간에 경제 논리에 맡기면 돼. 라고 하는 해결책. 두 번째는 자연은 원래 자연 복구적인 자기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복구가 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통은 환경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이 되게 특이한 게 그 환경에 대한 접근을 그렇게 하지 않고 환경에 접근, 그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이게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합심해서 뭔가를 헤쳐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식의 내용을 전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을 이를테면 댐을 왜 설치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 관점이 좀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강은 완전한 걸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강이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걸 따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인간한테는 불완전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한테 불완전하니까 그걸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면 돼요. 4대강은 아니죠. 4대강 네. 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강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댐을 설치하는 거예요. 댐을 설치하고 나면 거기 그 강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댐을 설치하고 나면 그 강이 이제는 어떤 하나의 기계로서 우리한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콜로라도 강이 뭐 저도 정확하게 콜로라도 강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는데 연어가 되게 많이 오는 지역이었대요. 네, 네. 캐나다 거기. 네. 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어서 곰들의 고향. 네. 그래갖고 거기로 가면서 이제 연어를 잡는 인디언들도 그쪽 편에 부족들이 몇 개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연어가 많이 올라온다는 걸 알고 거기서 연어를 잡아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이제 막 팔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콜로라도 강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급류가 강한가 봐요, 물살이. 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대요. 그러면서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증기기관 나오기 전에 막 노져서 올라가다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그 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강을 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인디언과 백인들이 협조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협조하기도 하고 자연환경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콜로라도 강이 대표적으로 자연환경이 사람들을 협조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데, 인디언한테 저 이 강의 꼭대기 저 끝에 상류까지 이 짐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던지는 신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인디언이 그 사람이 짐을 들고 그 상류까지 끝까지 다 들고 가서 강에다 짐을 던져버렸다고. 저기서 던져라. 거기서 던지란 얘기인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던져버렸대. 네, 그런 식의 이제 일화도 중간중간에 하나씩 전달을 해주면서. 그런 거 좀 많이 써야 필리처상을 받는데. 모르겠어요. 좀 덜 썼나 봐. 그러니까 필리처상을 참 아깝게 놓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욕심이 어느 순간 지나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어가 많이 올라온다? 그럼 그리고 이곳에 물살이 굉장히 세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막아서 일단 댐을 만들자. 댐을 만들었더니 문제가 뭐냐면 연어가 잡히다가 댐을 만들어 놓으면 연어가 못 올라가잖아요. 네. 댐을 어떻게 이겨, 연어? 그치. 그러니까 연어들이 안 올라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연어를 잡던 사람들이 아니 왜 연어가 안 올라오지? 댐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댐 때문에 못 올라오니까, 우리가 보통 연어가 못 올라오면 그 연어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댐 있는 쪽에다가. 근데 길을 만드는 것도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연어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연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연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연어 수확량이 확 준 거예요. 그렇죠. 댐 때문에. 게다가 댐을 막아놨는데 생산되는 전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연어를 거기서 양식하기 시작해요.
연어 양식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게 강이 되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흘러가는 대로 놔뒀으면 강 굉장히 막 역동적으로 흘러가면서 그 위로 연어가 뛰어오르고 막 이런 인디안과 함께 공존하는 그렇죠. 곰도 살고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었는데 댐 하나 만들고 나서 완전히 강이 무너져 버린 거야. 곰이 먹을 게 없어. 아니 진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저기 최근에 곰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어요? 네. TV에서 곰 다큐멘터리 하는데 곰들이 살아가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곰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렇죠. 곰은 연어를 먹어야 단백질을 먹죠. 예. 근데 뭐 당연히 그 곰이 지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엄마한테 배워서 여기 오면 연어를 먹을 수 있는데 연어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또 굶주려 가지고 못 살게 되면 걔들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한테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기도 하고 가축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한번 그 피해를 입게 되는 방식으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인간이 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 책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자연 기계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을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기계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의 약간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연을 기계로 보는 관점은 되게 많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니까 자연을 기계로 보는 관점 되게 많고 그건 옳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히 예측 가능하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자연을 기계로 본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연을 완벽히 예측 가능하다는 그렇죠. 시각으로 보는 건데 예. 자연이 예측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자연을 기계로 본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인간은 자연을 완벽히 예측 가능하다. 그럼 이 전제 조건은 인간은 자연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의 능력 자체가 아직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내용들이 있는데 언제가 되더라도 저는 자연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 때문이냐면 자연을 이해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이미 자연한테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까지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면서 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의 접근을 하고 있냐면 환경적으로 볼 때, 환경의 역사로 볼 때 우리가 자꾸 인간과 자연을 나눠놓고 자연이 기계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계산해 놓은 뭔가를 해놨을 때 자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어쨌든 간에 자연을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인간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에 개입을 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자연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자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또 뭔가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과 자연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을 때 자연은 그냥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 혹은 뭐 자연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자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그 자연에게 돌려줘야 되는 존재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만약에 자연을 잘못 계산해서 자연에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방식으로 뭔가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상태 자체를 자연으로 놓고 다시 접근해서 그 자연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연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다 때려 부숴갖고 다시 한번 자연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해봐야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질서 자체도 이미 어느 정도 그 부서진 자연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자연에 대해서 접근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 안에서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자료도 그렇지만 되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도 얘기를 했고 정책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정책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함으로써 자연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내용 안에, 이 책 안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막 에너지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강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중간에 다루고 있고. 강도 일종의 거대한 에너지의. 예.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육로로 운송하는 것과 강으로 운송하는 것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어의 종류, 북미 연어 종류 그림도 나와요.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연어가 다 같은 연어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닌가 봐요. 다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먹으면 맛있고 어떤 건 맛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상해. 똑같이 푸는데 먹다 보면 어떤 게 좀 더 입에 감기는 연어가 있고 어떤 건 좀 느낌이 별로다라는 연어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연어도 많이 먹어버릇해야 이게 맛을 알겠더라고요. 예. 썩 제가 이렇게 유쾌하게 좋아했던 그런 물고기는 아니었는데 예, 의외로 이제 연어가 맛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연어도 뭐 그렇게 많이 먹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어 얘기가 어쨌든 간에 이 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어 얘기로 시작하고 뒤쪽으로 가서 연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연어 얘기가 앞뒤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연어가 자연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한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어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생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물들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해가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저 이 책을 이렇게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예전에 저희랑 같이 있었던 학생이 하나가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거 듣고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참.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사피엔스 그 방송을 보면서 하트 올라가는 게 너무 뿌듯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행기 역학 교과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유명한 척을 좀 해라. 유명한 척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야 좀 이렇게 좀 청취자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좋아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바로 이 책을 바로 자연기계를 들고 와가지고 저 약간 미안한데요. 네, 혼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미안한 느낌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 이후 책들도 이제 사실 제가 구입해 놓은 책들은 약간 마이너한 책들인데 다음부터는 조금 네, 그렇죠. 약간 메이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책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제가 어저께 굉장히 드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구하기 어려운 대학을 나온 친구가 있어요. 구하기 어려운 대학은 뭐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학 출신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학원 컨설턴트로서. 어떤 대학일 것 같아요? 구하기 어려운 대학? 네,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요. 그 대학의 그 대학 출신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 대학 출신을 구한다는 것은 컨설턴트로 그 대학 출신을 구한다? 쉽지 않아요. 어디 하버드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버드는 구하기 쉬워요. 하버드가 쉬워요? 네, 의외로 저도 예전에 논술 선생님 중에 하버드 나온 사람 하나 있었고 옥스퍼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잘 안 돼요. 근데 서울 법대죠. 네, 서울대 법대가 사라졌으니까. 그렇지. 서울대 법대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되게 열정적이고 의미 있는 친구예요. 뭐 공부에 대한 열망도 있고, 뭐 본인이 또 다른 공부를 또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아마 그 사람도 아마 우리랑 같이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이 요즘에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사서 본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딱 책을 나한테 보여준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게 철학의 위안이에요. 네? 그게
철학의 위안인데 이게 또 반전이 있어요. 아, 저희 다른 출판사구나.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한 철학의 위안. 예, 최근에 천대지성에서 출판에서 나왔어요. 육문당도 있어요. 육문 사건은 육문사.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현대지성은 라틴어 번역이에요. 결국 세 개나 번역이 된 거잖아요. 육문사는 중역이에요. 영어 번역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으면서 아니 기왕에 책을 사서 아니 우리 다른 책을 사지 이걸 사냐 했더니 교보에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마케팅을 좀 하세요, 좀. 안 그래도 출판사에서 엊그제 제가 이제 다른 거 번역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때문에 연락을 하는데 출판사 쪽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현대지성에서 따로 그 철학위원 나왔는데 혹시 아시냐? 그래서 아니 뭐 읽어보진 않았는데 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것도 라틴어 원전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만의 뭔가 이렇게 특화할 만한 뭔가 마케팅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끊었어. 뭐 잘 모르고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교보 얘기해 놓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그 친구한테 혼나는데, 그죠? 네, 그 친구한테 굉장히 혼날 텐데. 네, 그래서 사피엔스는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저도 그 사람들 단톡방 같은 데다가 이거 안 올리거든요. 제가 교육진담 하는 거 안 올려요. 근데 이제 누가 사피엔스를 추천하는 그런 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있다다. 자, 이거 방송했으니까 그거 효과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역시 그 친구 말이 맞아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대중적인 책도 사람들이 보는 그런 책도 좀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이 책이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 비행기 역학은 정말 그거는 그 의미 있는 책이에요. 이빨과 더불어서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근데 이 책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한 5%, 7% 정도 학생,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중 5명의 학생들은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해요.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리포트도 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무조건 환경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얘기 많이 개념을 하죠. 딱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이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생명의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의 어떤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없죠. 예. 근데 또 하나의 또 극단적인 생각이 무조건적 어떠한 보호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 자연기계와 같은 이 책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자연을 보존하는데 자연과의 조화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킨 그렇죠. 거죠. 네, 다시 맞아요.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인간은 나쁜 세균이 아니라 장내 유산균처럼 자연 속에서 자연을 훨씬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역할을 해야 돼. 예. 그게 인간과 자연의 조화야.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예.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고 하는 추상적 단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학생들 각각의 처지에 맞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책을 또 추천하고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자꾸 이렇게 이런 책들을 가져오는 것도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학생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잘 알려진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거나 그런 책들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골라서 생활기록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터넷 찾아보면 내용 다 나오거든.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그 책을 만약에 고른다고 치면 저희는 항상 그런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걸 보면 어떨까에 그렇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책이면 저희는 골라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뭐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어라는 식의 의견이라면 굳이 그 책을 다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똑같은 서평, 그러니까요. 똑같은 블로그, 똑같은 네. 내용이라면 그런 것들은 서울대에서 이번에도 이제 아로리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이번 입학생들이 고른 책들은 어떤 식이냐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한 권 차이에요. 거의 2권인가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울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골랐던 책, 그러니까 남들 다 읽는 책 말고 자기만의 어떤 개별화된 책들의 니즈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발표를 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그냥 오직 서울대에서 발표한 20권의 책만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아 그렇죠. 예, 이걸 읽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읽는 건 좋아요. 좋은 책들이에요. 좋은 책들인데 그런 좋은 책들을 읽어서 넣을 때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책을 다르게 읽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런 책들을 집어넣어서 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책들을 골라서 그 책들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블로그에다 글을 많이 올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약간 저희는 소수의 어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좀 끌어안고 논술 선생님들도 저희 방송 많이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서 목록들이 똑같아. 아 그래요? 교진담 독서 목록이랑 같아. 아니 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죠. 그 도서문 그냥 다 막 가져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뭐 그런 거 그럼요. 우린 늘 또 발전하면 네, 우린 열린 방송이거든. 읽으면 가져다 되거든. 읽으면 되거든. 또 다른 책 갖다 읽으면 돼. 맨날 가서 서점에 가서 책 뒤지는 게 이래요. 이런 생각 하는 거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제가 학생들하고 숙제를 냈었어요. 제가 낸 숙제가 뭐냐면은 서점에 가라.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봐라. 이런 숙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연한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아무런 책도 골라오지 않을 것 같아서 책을 4권을 선정해주고 그 4권의 책을 꼭 서점에 가서 봐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숙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당히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보지 말고 한번 서점에 가서 봐라. 그러니까 서점 가기. 사실은 이런 것들도 한번 권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점을 가야 우리가 책을 사서 보는 거잖아요. 저 예전에 학생들한테 방금 그 4권의 책을 선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떤 식이었냐면 책을 선정해서 그 책 옆에 있는 책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면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러면 2권씩이 그냥 2권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기 있으니까 이 책하고 거의 주제가 흡사한 애들이 거의 꽂혀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책 2권 뭐 대강 봐도 좋으니까 그 책 2권을 보고 와. 그러면 그 책 2권을 보면 2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은 내용은 대충 알고 있고 이 책의 내용이 옆에 2권이 늘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없고 주제가 비슷하니까. 네, 어쨌든 거고 이 책 같은 경우 이제 캐나다나 그 미국 쪽에서 공부했던 학생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 뭐 거기서 보내거나 부모님 때문에 어쨌든 거기 갔다 온 학생들. 어린 시절에 콜로라도 강에 간 학생 뭐 있을 수 있죠. 있죠. 왜냐면 이제 북미 쪽에서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9만 명 정도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공부해요. 통계적으로 되게 많구나.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요새는 별로 이렇게 좀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었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인구 감소도 있고 트럼프 때문에 자꾸 유럽 쪽으로 옮긴대요. 15만 명이, 그러니까 미국 유학생 1위가 중국이에요. 15만. 그 다음에 2위가 인도, 3위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북미 쪽에서 공부를 많이 엄청 해요.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입시 방송은 아니지만 연대가 기본적으로 언더우드 국제전형을 만들 때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를 이야기할 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해외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데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낯익은 강이죠. 그럴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수학여행을 갔던 강이고 엄마랑 캠핑했던 강이고 엄마랑 같이 그렇게 연어 체험했던 강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서는 당연히 이 책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대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고,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딱히 되게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기승전 보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조화.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 단어잖아요. 맞아요. 보호와 조화의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층 다양한 형태의 생각을 해보게 만들 수 있는 책이다. 뭐 어쨌든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좀 폼나고 디자인도 폼나고 뭐 그런 책입니다. 출판사가 이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음. 예. 네. 이음 그 이름도 좋네요. 일단은 뭐가 이음. 떠올랐어. 그렇죠? 이음. 그 사단법인 이어짐이라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사단법인 이어짐, 뭐 봉사하고 뭐 이런 단체도 있던데. 예. 그게 원래 이어짐, 이음. 그 좋네. 출판사 이름도.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The Organic Machine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자연기계, 기계적
기계 자연 뭐라고 해야 되지? 구조적 자연? 오거닉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자연 기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 부제로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리메이킹 오브 콜롬비아 리버니까 콜롬비아 강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제목이 사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콜롬비아를 앞에다 걸진 않을 거 아니 콜로라도를 앞에다 걸고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 지금 그 이음이를 이 출판사가 이거를 제가 계속 콜로라도라고 했는데 콜롬비아 강. 예.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콜로라도라고 했네. 사람 다 실수하고 그래요. 콜롬비아 강인데, 그러니까 요 책을 지금 1995년에 책은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거는 2016년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2018년 4월 30일 초판 발행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내는 출판사, 글쎄 이음이라는 출판사는 저는 저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내주는 거. 더불어 사단법인 이어짐도.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콜로라도 아니고 콜롬비아. 나 왜 콜로라도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 콜로라도도 강이 있지 않을까요? 콜로라도가 프로야구단도 있고. 강은 있을 것 같아. 근데 콜롬비아 강. 콜롬비아 강. 저는 사실은 이 콜롬비아 강을 가봤죠. 아, 그러세요? 예. 저는 뭐 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서 콜롬비아 강입니다. 콜로라도 강도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 헷갈리시겠는데? 예. 혹시 앞부분만 듣고 끄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데 콜로라도 강 아니고 콜롬비아 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도 되게 긴 강이죠. 미국 남서부를 흐르는 강이니까. 콜롬비아 강은 캐나다에서부터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오리곤주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다음에 콜로라도 강은 미국 남서부로 이렇게 쭉 로키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콜로라도 쪽. 그래서 뭐 둘 다 사실은 뭐 북미의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콜롬비아 강에 관한 얘기들을 쭉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강을 접근을 할 때도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을 접근할 때는 항상 막 그 강이 뭐 우리 강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강은 항상 뭐 우리의 젖줄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이 이 책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에 적용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멋지네요. 예. 이 콜로라도 강 그 발원지 그 가면은 캐나다 쪽에서 콜롬비아, 콜로라도 이제 헷갈리고 있어. 헷갈리지 말고 콜로라도. 예. 콜로라도. 그것도 역시 로키에서 발원이 되잖아요. 로키에서 발원이 되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막 그 자연과학적인 설명을 잘해줘요. 예, 그걸 보면서 그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에 대한 태도들이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는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1시간 정도 뭐 거의 교육의 어떤 느낌이 나는데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런 거는 좀 우리나라도 좀 받아들이면 좀 좋겠다.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최재천 교수 책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쪽에 이제 생명과학관 가면은 뭔가 그런 의미 있는 어떠한 견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오히려 또 그런 데를 한번 더 가볼 수 있어요. 콜로라도나 콜롬비아 너무 머니까. 콜롬비아 어떻게 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섬진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우리나라의 강을 뭐 비교해서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해도 학생들 입장 속에서는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시적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맞아요. 예.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통해서 모티브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생기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들이 드는 책이네요. 특정 강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갖다 놓고 응용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볼 수 있겠네요. 제가 콜로라도 강이 왜 떠올랐는지 기억났어요. 후보댐이 거기 있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애들하고 수업할 때 후보댐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그게 왜 저기 뭐지? 경제 얘기할 때 경제 공황 얘기할 때 후보댐 얘기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댐은 또 후보댐 그거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사실 앞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넣고 싶긴 한데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콜로라도를 콜롬비아로 들어주세요 이런 거 잘라고 넣고 싶긴 한데 뭐 끝까지 들으시면 알겠죠. 그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 강인가 하는 거지. 아니 그거 갖다가 무슨 인천대가 CD2등 북미 그때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 경남대. 그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내용들이니까 뭐 정치자분들이 이해해 주시겠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두 강이 모두 있으니까 미국과 캐나다 쪽에 어쨌든 두 강이 있어요. 그래서 쭉 흘러내려오고 어차피 뭐 비가 녹아서 대충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강들이 좀 다 길잖아요. 이 강들이. 그래서 영어 제목이 그래서 중요해요. 영어 제목을 안 읽었으면 계속 콜로라도 하고 끝났을 거 아니야. 그러네요. 정확하게 영어 제목으로. 영어 제목 콜롬비아 리버. 이게 좀 제목에다가 좀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좀 얼마나 좋아. 사실은 저는 번역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는 콜롬비아 강을 했는데 그쵸. 저도 훨씬 더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책 그 어떤 책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에 대한 고민을 해요.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사회생활에 지리에 대한 공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비행기 지난번에도 비행기 했지만 비행기 좀 알고 싶어. 근데 해당되어지는 책이 없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강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면 이 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만 더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활용도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걸 뭐 우리의 또 관련된 책들, 우리의 고전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예,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또 왜 많지가 않냐면 두꺼운 종이를 쓰기 때문에 많지는 않죠. 책의 내용은 사진도 좀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한 3시간 정도로 보이네요. 학생들이 열심히 읽으면. 그리고 저는 3시간, 근데 3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저는 이거 갖고 약간 어디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데서 활용을 해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주제들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환경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학생들이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바꾸는 시점이 왔다. 우리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추상적 단어를 남발하는 순간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데이터, 구체적인 내용, 조화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어떠한 내용들에 관련된 자신의 어떠한 생각을 한 번쯤 가다듬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저희 그 요즘 독서 방송이 요즘 그 청취자분들의 댓글도 많고 점점점 매니아층이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계속 전국 투어 설명회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따가 이제 그 입시 무엇이든 방송에 이제 전국 투어에 대한 후기도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 교육진단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열혈 청취자분들이 오셔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훈쌤에 대한 느낌 이미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유튜브로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예전에 저 군대 있을 때도 그랬는데 항상 애들이 그랬어요. 목소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 내용을 진행해 주시니까 이따 뭐 또 좀 이따 어차피 또 방송할 거니까 그러고는 아예 인사는 뭐 월요일 날 이미 들으신 걸로 좀 이따 녹음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판사랑 저자. 출판사가 이음이라는 출판사고요. 그리고 리처드 화이트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이두갑 김주희 씨가 옮기셨고요. 제목이 자연기계입니다. 공식적 제목은 자연기계. 이런 제목으로 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요 독서는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